네, 오늘도 역전을 향해 달려보겠습니다. MBN골드 신광섭 매니저님과 함께합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신광섭입니다. 네. 네, 지난주가 좀 상승세가 가팔랐던 거일지 네. 오늘 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네. 또 미증시와도 다시 디커플링을 보이고 있는데 오늘 시장 어떻게 보고 계세요? 미국만 이제 잘 버텨주기만 한다면 네. 뭐 지난번에도 GS 골드만삭스에서 2,850을 이제 콜업을 했기 때문에 무난하게 당도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어찌됐든 간에 미국이 조금 이제 계속해서 계속 치고 가다 보니까요. 네. 어찌됐든 간에 지금 오늘 아침에 이제 9시에 그 인터뷰한 게 파월 연준 의장의 녹화 인터뷰가 반영이 됐었어요. 거기서 뭐라고 했냐면 시장은 금리 인하에 대해서 5번 정도나 또는 6회 정도까지 기대하고 있는데 파월 연준 의장이 3번 정도만 생각하고 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미선물이 약세. 거기다가 중국장도 지준율 인하에 따른 뭔가 이제 중국이 뭔가 망해가는 거 아니냐, 경기 침체 아니냐 이런 우려가는 중국 특히 심천 기술지수가 폭락이 나오면서 전망적으로 초반부터 반도체를 중심으로 차익 실현 물량들이 대거적으로 쏟아졌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점심시간 이후부터 반등을 좀 모색을 하고 있는 부분들은 마찬가지로 중국이 좀 그래도 윗꼬리에 좀 달아주다 그 아랫꼬리에 좀 달아주다 보니까 네. 밤하면서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올라오고 있지만 어찌됐든 간에 지금 화면에도 바로 옆에 나오죠. 코스피는 올라가는데 참 코스닥은 조금 힘이 너무 없는 루즈한 상황입니다. 어쨌든 이 루즈한 상황에서도 역전의 승부사에서는 계속해서 수익 실현 또는 수익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기대할 수 있는 종목들을 또 한 종목을 가지고 나왔으니까요. 잠시 뒤에 말씀 한번 들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 금요일에 소개해 주셨던 삼형전자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이 전장도 있었고 또 저 PBR 매력도 있었는데 어쨌든 현대차 또 기아가 또 다시 조금 기업 가치가 재평가를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도 이 종목 기대를 계속해봐도 좋을지 이야기해 주시죠. 사실 이제 고객사다 보니까요. 이제 거래처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삼형전자가 사실은 조금 밀리는 부분들 뭐 하루 정도는 누울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그냥 적당하게 지금 이제 시세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화면에서 말씀드릴게요. 어제 말씀을 드렸고 이 상황에서 바로 치고 갈지 아니면은 하루 정도는 쉬었다 갈지라고 분명히 지난주 금요일에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시장 자체가 좀 약세를 좀 보이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저 PBR 관련주들이 조금 약세를 보이거나 또는 이제 아랫꼬리를 달아주든지 이렇게 좀 올라오고 있는 추세거든요. 만약에 오늘 종가가 중요할 것 같아요. 오늘 종가, 그러니까 요날지 거래량 터졌고 그리고 이 다음 날 거래량이 좀 소멸됐고 지금도 거래가 마이너스 2.67 정도가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거래량이 여러분 아래쪽 보시면 보이십니까? 지금 칸이 파란색이 보이시나요? 네. 정말 점으로 그냥 딱 그냥 선만 보이시죠? 네. 보시면 아예 보이진 않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뭘까요? 크게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상황 자체가. 그러니까 거래량이 동반이 된 상황에서 하락이 나오면 이 종목 익절 라인 제시해 드릴게요. 뭐 현저가 제시 좀 더 높이겠습니다 말씀드릴 텐데 지금은 그냥 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기 때문에 아직은 이날 들어왔던 돈이 아직은 엑시트가 되지 않았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너무 저평가받는 기업 중에 하나고 아마 이번 주 후반 아니면 다음 주 초반에 아닙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차주 구정 이후에 2월 15일, 16일 정도 사이에 아마 경제부 쪽이라든지 이제 금감원에서 아마 이런 얘기가 나올 거예요.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된 1차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계획이 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기대감으로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어찌됐든 건 하이브리드 콘덴서에 대해서 독점 관련된 부분들 아마 제가 말씀드렸죠. 10년 뒤에는 거의 80% 육박할 거다. 이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 베팅해보자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지금 조금 빠지는 거는 큰 의미가 없다. 오히려 지금도 매수의 기회를 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테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직까지 거래량이 움직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이 종목 계속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본격적인 역전의 승부주 만나봐야겠죠? 먼저 주제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신년 대담이 있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 대담이 있었는데 그래서 오늘 있는데요. 이 저출산 관련주들이 조금 꿈틀거리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어떤 종목을 기대해 봐야 될지 승부를 봐볼까요? 네, 사실은 이제 저출산 관련주 테마 계속 유효하다고 말씀드렸고요. 지수 하락 대비해서는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고 오히려 좀 버티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저출산 관련주 테마들이 대부분 코스닥 시장에 이제 상장돼 있다 보니까 코스닥이 좀 약세죠. 지금도 약세죠. 코스피는 그래도 아랫골에 좀 달아주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마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미 녹화를 했어요. 녹화를 한 상황이고 이 녹화가 이제 7일 날 K모 채널에서 이제 방송이 이제 공개가 됩니다. 이 녹화분 아마 1시간짜리 알고 있는데 그 안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는지는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없는데 주식은 뭘까요? 결국은
기대감이라는 걸 여러분들 아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오늘 저는 승부 의견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나올 이 신년 대담의 기대감을 담아서 저희는 승부를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주들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중에서 또 어떤 종목 가져와 주셨을까요? 오늘이 5일이니까 오늘 끝났다고 치면요. 네. 6일, 7일. 이게 아마 저녁에 나올 겁니다. 저녁에 녹화본이 이제 나오면서 이제 채널에 공개가 될 텐데 뭐 지금 딱 하나죠. 저라고만 표현하면 다 나오지 않습니까? 저출산, 저PBR. 네. 분명히 저로 시작하는 단어들로 시작해서 쭉 얘기를 할 거고 전반적으로 얘기가 나올 텐데 네. 오늘 종목 바로 말씀드릴게요. 1610원에 편입을 하겠고요. 종목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출산 관련주입니다. 꾼비라는 종목을 말씀 한번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역전의 승부 종목 꾼비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좀 엔젤주다 싶은데요. 네. 어떤 매력들이 또 있을까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5세 이하의 자녀분들을 키우시거나 또는 뭐 이제 초등학교를 입학하셨던 분들, 자녀분을 하는 부모님들은 다 아실 이 회사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마 웬만하면 이 거실이라든지 이런 데도 매트를 하나 깔아보셨을 텐데 네. 꾼비가 이 매트, 놀이방 매트 푹신하게 만드는 이 불의 매트 저도 사용한 적이 있었고요. 네. 아마 아가용, 유아용 침대 및 가구 관련된 부분들을 현재 주요 매출처로 구성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저출산 관련주 테마로 지금 현재 편입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앞서 승부와 우의 의견에서 승부를 본다고 했잖아요. 신년대단. 네. 이게 오늘 오전에도 나왔어요. 오늘 지금 삼성출판사부터 15% 급등 나오고 있고 이런 배경들이 뭐냐면 8세 그 자녀분들, 이제 8세 자녀, 초등학생 1학년까지 뭐 2학년까지인가요? 뭐 저녁까지 학교에서 남아서 뭔가 이제 프로그램 할 수 있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쉽게 얘기해서 이제 뭐 아빠도 돈을 벌고 엄마도 돈을 버는 약간 이렇게 좀 약간 구조가 제가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 죄송합니다. 예, 약간 돌봄 네. 관련된 부분 정책에 대해서도 확대 의견을 좀 얘기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꿈비 관련된 부분들 이런 쪽에 지금 수혜가 기대될 수밖에 없다라고 있는데 근데 왜 매트라든지 이런 거냐라고 말씀하시면 초등학교까지 지금 확대된 마당이면 좀 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좀 더 추가적인 확대를 기대할 수가 있다는 거겠죠. 그러면 그게 거기서 환경에서 뭔가 생활을 해야 되는 아이들의 뭔가 환경을 조성할 때는 사실 꿈비 같은 이러한 이 제품들이 계속해서 주요 매출이 계속 찍힐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통계청에서요. 이 7일 날, 그러니까 7일 날 신년대담 녹화 관련된 부분 나오고요.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대담 나오고 그리고 7일 날은 통계청에서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하는데 100%겠죠? 이거는 거의 제가 99%입니다. 통계청에서 얘기 나오는 건 인구 관련된 부분도 분명히 주요 정책 관련된 부분들 나올 거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에 대한 기대감들. 현재 통계청에서요. 아동 인구가 707만 명이라고 합니다. 24년도 1월 기준으로요. 이게 이제 18세 미만의 아이들, 취약 아동까지 포함해서요. 그래서 707만 명인데 이게 아마도 지금 10년 뒤에는 이게 뭐 지금 계산을 해보니까 500만 명대로 떨어질 수도 있다. 이런 좀 심각한 지금 저출산 위기라고 좀 보면 될 것 같기 때문에 네. 그러면 당연히 주요 금정적인 물질적인 지원 정책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아마 7일 대담에서 분명히 저출산 관련된 코멘트와 해결 방안들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를 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꿈비라는 종목을 가지고 나왔다. 꿈비 말고도 다른 저출산 테마도 제가 볼 때는 이틀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틀 동안은 이벤트 드리븐 전략이 단기적으로 가능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테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계속해서 저출산 공약이 나오고 있고 대담에서도 이 이야기를 기대해 보면서 저희는 꿈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러면 가격 전략 차트 보면서 이야기해 주시죠. 네, 그러니까 초반에 이제 1월 달에 이제 총선에 대한 정책 테마. 아마 이 초반에 쭉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던 배경들이 12월 말과 1월 초에 나왔던 배경들이 바로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그리고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이 두 분이 또 합동적으로 얘기했던 부분이 있었죠. 저출산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뭐 쿠폰 발행이라든지 세부적인 안을 준비하고 있다 나오면서 저출산 테마들이 12월 말부터 또 본격적으로 상승이 나왔었죠. 그리고 나서 사실 조금은 주요 코멘트들이 없이 약간의 조금 무음 이제 이 모드였다고 좀 표현하고 싶어요. 조용했기 때문에 쭉 내려왔고요. 그 상황에서 전반적으로 다른 저출산 관련도 비슷했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지금 장기동 평균선에서 리바운딩이 나오면서 강하게 지금 양봉이 지금 발생하는 부분들을 보이실 거기라고 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전 자리는 조금 우리가 접근해 볼 만하다라고 말씀드려서 충분히 과매도권에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기 때문에 1차 목표 가격을요. 고점에서의 저점에 딱 대략적인 한 3분의 1 지점이죠.
12,000원 선을 1차 목표 가격으로 제시해드리고요. 그리고 2차 목표 가격 여기가 넘어가게 되면은 이전에 정고점 1월 3일 날의 고점 연역이죠. 14,000원 선을 2차 목표가를 제시해드리고요. 손절 가격은 9,400원으로 말씀드릴 테니까 이틀 동안 과연 1차까지 갈지 2차 갈지 모르겠으나 어찌됐든 간에 1차를 넘어가는 패턴이 나오는지를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꿈비 말고도 저출산 관련 전반적인 테마는 이틀 동안은 여유 기간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테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차 목표가 12,000원, 2차는 14,000원, 손절가는 9,400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 외에도 다른 종목들도 있다고 하셨는데 어디로 가면 들을 수 있을까요? 네, 삼성출판사가 현재는 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저 PBR이 조금 쉬고 있죠. 좀 네. 쉬는 상황에서는 총성 정책. 근데 저출산보다는 또 다른 또 테마가 아마도 다시 또 들어올 것 같은데 그와 관련된 종목 리스트라든지 좀 공부하실 분들은 녹색 밴드 네이버에다가 여러분들 포털 사이트에다가 MBN골드 신광섭 무료 밴드라고 검색하시면 무료로 가입 가능하시니까요. 오늘 저녁에 올려드릴 겁니다. 잠시 뒤에 자료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역전을 향해서 종가 베팅 해봤고요. 오늘도 MBN골드 신광섭 매니저님과 함께했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